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소녀가 이렇게 엄마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죠? 조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녀가 바로 저희입니다. 이렇게 소녀가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주부인데요.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아들은 자폐 성향이 있는 장애우이고 딸은 2장의 앨범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저를 제외한 이렇게 김태호 씨를 포함해서 가족 3명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특별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와 아들은 필리핀에 살고 있고요. 남편하고 딸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던 중에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엄마를 걱정하고 또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딸에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나의 일이야. 저는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에 나의 엄마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한테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 엄마는 특별히 저한테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저 엄마의 길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엄마 아버지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시고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7대 독자인 아버지와 결혼을 하셔서 5남 5녀를 낳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 그야말로 자손을 퍼뜨려 주신 그런 사람, 여자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즐거웠던 추억이 저만치 가고 아팠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버지가 고집이 굉장히 세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집이 센 모습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엄마가 좀 신경질적이셨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굉장히 무서워서. 물론 이제 아이 열을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니 오빠들이 항상 혼나는 모습을 많이 봐서인지 저는 엄마가 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제가 무서웠던 엄마를 닮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럼 어떤 엄마의 모습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아름답고 온화한 미소를 지닌 정말 인자하고 지혜로운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저렇게 좀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셨는데 우리 시대의 엄마의 모습으로는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후덕해 보이시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후덕해 보이는 모습보다는 단번에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특히 둘째 아이의 그 자폐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여자이기 전에 엄마로서의 힘을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서 바람만 쐬도 감기에 걸릴 정도로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는데 남편하고 결혼한 후에 남편이 이제 음악인이다 보니까 항상 24시간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또 남편의 보살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부터 저도 지금까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좀 도와주기를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이제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드니까 저를 엄마처럼 키워준 언니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큰아이가 이렇게 큰아이만 있었을 때는 남편이 당연히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둘이 됐을 때 정말 힘들 때 도와주질 않아서 제가 그때는 혼자서 운전을 해서 간 거예요. 처음에 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서럽더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신혼 기간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는 그 남편의 음악인으로서의 특성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인으로서의 특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점점 더 억척스러운 엄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김태원 씨라서 제가 진짜 모든 집안일을 척척 다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냥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됐는데요. 그러니까 인자하고 뭐 온화한 미소의 엄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강단 있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저도 저의 엄마처럼 엄마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제 아들, 딸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저희 엄마처럼요.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제가 자폐 성향의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이든 바라지 않게 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둘째 아이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세상적인 바람은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엄마로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김태원 씨하고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3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비들을 넘겨야 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지금까지도 아들과 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 순간에 힘들었던 순간순간마다 저도 모르게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혼식 때 했던 그 서약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소중한 것의 의미를 잊고 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가끔이나 때때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로 또 남편과 아내로 또 엄마하고 아빠로서 이런 모든 것이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제가 딸이 다시 저희 가족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한데 다시 한번 또 떠나보내게 돼서 이제 좀 슬픕니다, 사실은요. 근데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아주 사소한 일로 딸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 갖고 있던 감정을 딸이 저랑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감정을. 이제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이제 떠나는 날이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선물을 굉장히 많이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가방을 다 싸놨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에 딸한테 이거 짐이 너무 많으니까 가방에 잘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자고 얘기를 하고 도착을 해서 가방에다가 이제 뭐 신발 뭐 가방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가방에 딱 넣어서 이제 짐을 붙였는데 딸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이제 보낸 다음에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막 쑤셔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쑤셔 넣은 게 아니고 나름 정리를 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오해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아니고 왜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네가 그냥 걔 손으로 들고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화를 낼 게 뻔하니까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엄마가 왜 화를 내냐고 그런 거에 그랬더니 엄마가 늘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자기는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생각할 때는 나는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막 많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화만 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엄마한테 딱 한 번 대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가 저한테 심부름 시키면 제가 항상 무서워서 그 심부름을 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는 왜 항상 화를 먼저 내면서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그때 엄마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저한테 화를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딸한테 그 잘못했던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동생이 좀 남달라서 이렇게 자폐 성향이 좀 심할 때 화를 좀 많이 내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전의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막 그래갖고 눈물이 뭐 너무 나니까 제가 이제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딸이 음대에 합격을 한 거라서 이제 이어폰 좋은 게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제가 막 그 이어폰을 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엄마니까 어쩔 수 없구나. 엄마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원하는 거 다 해주어도 모자라서 늘 안타깝고 또 그거를 아들 딸들이 몰라줘도 그저 또 다 해주고 싶고 그런 엄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딸하고 화해하면서 네가 그래봤자 엄마 딸이지 응? 엄마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네가 따라올 수 있냐고 하면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이래도 안쓰럽고 저래도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또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자라는 것은 엄마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켜주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